고밑사람이 된 이야기는 왜 왕의 탄생을 먼저 묻고 있을까요? 답은 동굴보다 그 이야기를 남긴 기록의 시선에 숨어 있죠. 이제 신화 속 장면을 따라가며 그 시선을 천천히 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기록은 고려의 삼국유사였는데요. 그 기록은 처음부터 하늘의 집안을 먼저 세워두었죠. 환웅은 하늘 임금의 아들로 인간 세상을 원했다고 해요. 여기서 하늘은 장식이 아니라 권위의 출발점이었고요. 환웅은 무리 3천을 데리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죠. 숫자가 크다는 건 혼자 온 영웅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맡은 존재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와 바람은 삶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환웅의 정치는 하늘 제사와 곧바로 붙어 있었죠. 신화는 곧이어 곡식, 수명, 병, 벌까지 줄줄이 말해요. 이건 제 마법 자랑보다 공동체 운영표에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장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 빌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햇빛을 피하라 했죠. 겉으론 기이하지만 시험의 규칙은 아주 선명했어요. 함께 시작한 둘은 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돼요. 곰은 남았고 20하루 뒤 여인의 몸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 곰은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선택된 혈통이 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호랑이 쪽 사연을 더 이상 말하지 않죠. 한 동물은 조상이 되고 다른 동물은 빈칸으로 남아요. 이 빈칸 때문에 곰과 호랑이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해요. 곰은 끈기, 땅, 어머니, 계열의 이미지와 자주 엮였고요. 호랑이는 힘과 산의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 있었죠. 둘이 부족 상징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신화는 누가 계승됐는지 아주 또렷하게 말해요. 선택된 쪽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왕이 됩니다. 웅녀는 여기서 단순한 보조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피만으로는 땅 위의 왕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웅녀가 있어야 새 공동체의 조상 이야기가 완성돼요. 그래서 곰의 인내는 곧 왕권의 자격처럼 읽히죠. 이 장면이 오래 남은 이유는 꽤 현실적입니다. 새 권력은 왜 우리를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죠. 신화는 그 답을 혈통, 시험, 제사로 묶어냅니다. 사람이 된 곰은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에요. 환웅은 하늘의 권위를, 웅녀는 땅의 뿌리를 줬죠. 둘이 결합하면서 단군의 탄생은 정치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이 정치 사건이 아주 늦은 기록에 보인다는 점이죠. 삼국유사는 고조선보다 훨씬 뒤 고려에서 정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그대로 사건표로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버리기엔 남긴 질문이 너무 뚜렷해요. 누가 하늘을 말할 자격을 얻었나? 바로 그 질문이죠. 왜 호랑이는 왕의 조상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기록은 호랑이가 나간 이유를 자세히 변호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 승자 쪽 이야기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죠. 물론 곰 부족이 실제로 있었다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 동물의 운명 차이는 너무 분명했죠. 곰은 안으로 들어가 견디고 호랑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안과 밖의 차이는 공동체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였어요. 햇빛을 피하는 규칙도 그냥 이상한 벌칙은 아니었죠? 어둠 속 버팀은 새 신분을 얻는 통과 의례처럼 보입니다. 그 통과를 끝낸 쪽만 왕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동물담에서 계보담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바로 그 순간 신화의 관심사는 왕의 자격으로 옮겨가죠. 그 자격은 힘센 호랑이가 아니라 견딘 곰에게 붙어요. 그래서 이 대목은 권력이 무엇을 높였는지 보여줘요. 하지만 더 큰 질문은 왜 그 권력이 하늘을 빌렸느냐입니다. 천성관념은 왕이 하늘의 후손이라는 생각이에요. 왕이 세운 법이 그냥 사람 뜻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생각은 고대 사회에서 낯선 장치가 아니었어요.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하늘과 왕을 함께 바라봤죠. 곡식 창고가 비면 정치도 제사도 흔들릴 수밖에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는 따로 갈라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재정일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단군왕검이라는 이름도 이 대목에서 중요해져요. 단군은 제사장 성격, 왕검은 지배자 성격으로 해석돼요. 확정된 풀이는 아니지만 신화의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죠. 왕은 곡식과 질서, 제사를 함께 책임지는 존재였어요. 농경 공동체에선 달력과 비의 타이밍이 권력이었죠. 비를 부르는 제사는 곧 내년 먹거리를
비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환웅의 수행원에 비와 구름이 나온 건 의미가 커요. 신화의 무대가 산과 들판을 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3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원표보다 선언에 가까워요. 하늘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질서 전체가 내려온 셈이죠. 그 질서가 다루는 목록은 무려 인간사 300개순가지예요. 이 대목은 신화치고 너무 행정적인 냄새가 나죠. 곡식은 먹을거리, 병은 생존, 벌은 질서의 문제였어요. 왕권은 초월적이면서도 아주 생활 가까이에 있었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밥그릇까지 내려온 셈이에요. 이런 구조는 농사사회의 불안을 붙잡는 방식이었고요. 날씨를 예측할 수 없을수록 제사의 힘은 커졌겠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에 설 수 있었어요. 그 중심이 세습되면 왕의 집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당운 신화는 바로 그 집안의 첫 장면을 그려둡니다. 봄이 사람이 된 장면은 사실 그 첫 장면의 문이었어요. 동굴의 시험은 왕권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처럼 보이죠. 그 문을 지난 뒤 신화는 곧바로 나라 이름으로 향합니다. 당군은 자라서 조선을 세웠다고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서 조선은 훗날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해요. 우리는 보통 이 앞의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건국 이야기는 나라보다 먼저 왕의 혈통을 세워둬요. 왕이 먼저 정당해져야 나라의 시작도 설득되거든요. 그러니 곰 이야기는 나라 이름 앞에 보증서가 됩니다. 그 보증서엔 하늘, 산, 동굴, 곡식이 함께 찍혀있죠. 한국 고대인들은 이런 상징으로 질서를 기억했을 거예요. 오래 버티며 전해진 기억 자체도 우리 역사 한 부분이고요. 다만 자부심은 사실을 확인하는 태도와 함께 가야 해요. 문제는 당군 신화가 한 기록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제왕 옹기도 비슷한 뼈대를 남겼지만 결은 조금 달라요. 여러 기록이 있다는 건 기억이 넓게 돌았다는 신호죠. 하지만 넓게 돌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화의 기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록은 왜 동굴보다 왕의 이름을 더 오래 붙들었을까요? 동굴은 놀라운 장면이지만 나라를 세우진 못하거든요. 나라를 세우는 건 결국 왕의 정당성을 믿는 일이죠. 당운이라는 이름이 남은 건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첫 왕, 첫 제사, 첫 질서를 한꺼번에 불러요. 여기서 신화는 역사책의 빈칸을 상징으로 메워요. 직접 증거가 적을수록 상징의 배열이 더 중요해져요. 곰, 하늘, 제사, 농사는 따로 노는 조각이 아니었죠. 이 조각들이 맞물릴 때 왕권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왕권 이야기는 왜 고려에서 더 절실했을까요? 고려 후기는 바깥 압박 속에서 자기 뿌리를 묻던 때였죠. 그때 당군은 오래된 시작을 말해주는 이름이었고요. 하지만 그 필요가 곧 모든 내용을 사실로 만들진 않아요. 필요와 기억, 상징을 구분해야 신화가 더 선명해져요. 그 선명한 끝에는 당군왕검이라는 한 이름이 남습니다. 결정적 이름은 당군왕검 제사와 정치가 겹친 자리예요. 그는 하늘 아들의 손자이자 웅녀의 아들이었죠. 이 혈통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붙잡는 장치였어요. 왕은 위에서 내려오고 동시에 마을 안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래서 당군은 외부 정복자보다 내부 조상처럼 그려져요. 이 점이 건국 신화의 설득력을 크게 높였을 거예요. 왕이 조상이 되면은 복종은 가족의 기억처럼 바뀌죠. 가족의 기억은 법보다 오래 버티는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당군 신화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도 이 힘과 닿아 있죠. 여기엔 한국 문화화가 기억을 이어온 끈기도 보입니다. 과장하지 않아도 오래 전한 기억은 충분히 값집니다. 다만 그 기억을 읽을 때는 장면보다 구조를 봐야 해요. 구조를 보면은 곰의 변신은 왕의 탄생으로 이어져요. 왕의 탄생은 다시 나라의 시작을 설명하게 되고요. 남은 의문은 하나, 첫 왕은 어디까지 실제였느냐죠. 오늘의 핵심은 곰 변신보다 왕권의 탄생에 있었어요. 환웅은 하늘 권위를 가져오고 웅녀는 땅을 잇습니다. 당군은 그 둘을 묶어 첫 질서의 얼굴이 되었고요. 곰과 호랑이는 그 질서 안팎을 가르는 상징처럼 남죠. 제사는 비와 곡식을 붙들고 정치는 사람을 묶었어요. 그래서 당군 신화는 동화보다 건국 논리에 더 가까워요. 기록이 늦다는 사실은 조심하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동시에 오래된 기억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사실과 상징을 나눠 볼 때 이야기는 더 강해집니다. 곰이 사람이 됐다는 말은 왕이 왜 왕인가를 묻는 말이죠. 그 질문을 지나면 첫 왕 단군왕검이 바로 앞에 서요.
다음 편은 당군왕검, 첫 왕은 진짜 왕이었나입니다. 그때부터 신화와 역사 사이에 더 큰 균열이 열립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지만 판단은 사실 위에서야 하죠. 사실을 바로 보고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